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백경훈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카페를 오픈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정치문화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꼭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들이 와서 다양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와주셔야죠. 네, 제가 한번 가려고요. 네, 그 이낙연 대표님과의 케미는 어떠세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대표님께서 제가 뭔가 얘기했을 때 좀 잘 들어주시는 편이시고, 저도 이제 대표님께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케미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국정감사라는 게 워낙 많은 상임위에서 많은 현안을 다루다 보니까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밝혀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고, 택배 노동자분들께서 계속 가슴 아픈 죽음을 맞이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인 질의와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국감이었습니다. 사실 현재 이제 이 집권 4년 차의 문재인 정부의 지적이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드러나지 못했던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싶고, 사실 일련의 작업들이 거의 첫 단추에서부터, 그러니까 일단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당이 어떤 식으로는 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그런 방탄 국감을 열면서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라는 게 처음에 다들 되게 이게 무슨 일이지? 다들 이러셨던 것 같아요. 예, 일종의 투자 사기를 아주 공공적으로다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이제 조금은 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임은 처음부터 맞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계획하고 네. 했던 것은 아니죠. 아닌데 네. 이제 그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갔던 것이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맞아요. 이런 네. 사기 행각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그리고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루된 의혹들이 드러난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밝혀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 정도로 지금 일단 있는데,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 대체 어디까지 로비가 이뤄진 것이고 어디까지 청탁이 이뤄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감찰 그리고 조사, 수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사팀이 10명이 넘는 인원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사태가 정치적인 사안으로까지 사실은 번져가면서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 그리고 정치권에서 좀 불투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그 기치하에 지금 수사팀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관계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결국에는 검찰의 힘이 굉장히 비대했고, 법무부는 사실 있으나 마나 한 느낌으로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혹은 검찰이 약간 이렇게 법무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인 이제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 강한 행동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검찰과 이 법무부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는 과정 속에 저는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 가운데 이제 검찰총장이 좀 정치적인 발언 혹은 정치적인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검사가 정치적인 집단으로 보이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에선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민주당이 무슨 말만 하면 기승전 검찰개혁을 얘기하는데, 검경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일면 논의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문제가 이 대통령 권력과 권한의 비대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지금 여당 발 검찰개혁을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찌됐건 이 자꾸 검찰을 마사지해서 이 청와대의 휘하에 두려는, 청와대의 지시 아래 두려는 자꾸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당에서 진행하는 검찰 개혁은 분명히 가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사망이 뭐 한 15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변화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하면서 그 뭐 온라인으로 많은 상품 결제라든지 새로운 시장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일면 어떤 뭐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업무가 또 과중되기도 하고, 그 단적인 예가 이제 택배 노동자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안전망을 담은 그런 뭐 노동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고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세상의 변화를 이 법이 지금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택배 근로자, 택배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진짜 좀 특단의 조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류 작업에 이제 인력을 투입을 하고 뭐 심야 근무를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택배 산업은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더욱더 많이 생겨날 텐데, 사실은 이게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도 사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기계처럼 돌리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상처받고 혹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또 느꼈던 것 같고, 이런 정책적인 또 사각지대가 좀 메꿔지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그 류호정 의원이 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역할을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류호정 의원이 했던 뭐 일련의 메시지와 뭐 그 감사 때 이야기했던 이슈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 특히 이제 고 김명균 씨의 작업복을 입고 나와서 많은 노동자들이 그 이렇게 앞에 계신 사장님과 이런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께서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밝혀내셨는데, 바로 N번방 여성범죄자가 교단에 섰다. 그럼 이런 교직원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가 좀 더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또 이런 부분을 밝혀내서 조치를 책임있게 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촉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빠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죗값을 꼭 다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는 오직 류호정?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활약을 해주셨지만 그냥 2020년 국정감사의 히로인은 사실 뭐 청년 정치인이자 그리고 정의당의 국회의원인 류호정 의원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분이 전달하고자 했던 그 질의에서의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공감력이 있었고 또 필요한 메시지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는 우물 안 개굴. 우물 안 개굴이요? 이 어찌 보면 국정감사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정을 주도하는 그런 기관과 정책과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심사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거의 여의도라는 섬에 갇혀서 그 여와 야 그리고 뭐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나뉘어서 그냥 그런 정쟁만으로 그쳤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저는 우물안 개굴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오늘도 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전달드렸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번 콘텐츠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